안녕하세요. 하늘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드리는 날씨 커뮤니티 써니컴TV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결애고요. 안녕하세요. 푸니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웨더뉴스가 제작하는 써니컴TV 현재 YTN 웨더앤 라이프 채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인터넷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역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이렇게 써니컴TV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또 역시나 스마트한 시계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네, 보이겠습니다. 계정들 놔주세요.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줄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계정들 입력해 주시고 팔로우 아니면 추가해 되겠는데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아침에 기상 정보를 알려드리니까요. 저희와 매일 아침 시작하세요. 네, 오늘 방송 라인업 확인하기 전에 피지를 강타한 초강력 사이클론 윈스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역대 최강 사이클론 윈스턴이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를 강타했습니다. 최강 강도인 5등급으로 분류된 사이클론 피지 피티레브의 북부 해안에 따라서 서부로 빠져나가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여전히 계속해서 피지 주변에서 천천히 이동하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피지 정부에서는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집계되었고요. 8,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까지도 이 부근에서 계속 이동 중에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나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지 동부에는 150여 개의 가옥이 완파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60여 개의 가옥도 피해를 입었다고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인 OCHA에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미 피지 정부는 한 달간의 국가 재난 상태를 선포 가운데 뉴질랜드 정부도 소방관들과 의사들을 환기했다고 하는데요. 남반구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폭풍 기록이 됐는데요. 날씨가 얼마나 더 강한지 한 번 더 알아봤습니다. 더 이상 피해 소식 없길 바라겠고요. 이제 우리나라 날씨 알아보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뵐지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코너 나와주세요. 오늘 날씨 어때요? 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는 안개가 자욱 꼈었어요. 네네. 오늘도 역시나 흐릿흐릿한 하늘과 함께 아침을 맞이했는데 그쵸. 지금 보니까 그래도 조금 많이 거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우울하고 칙칙한 그런 날씨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보름달도 잘 못 봤잖아요. 네, 대보름 잘 못 봤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도 오늘 이후로 오후 이후로 좀 맑아질 예상이기 때문에 좀 활기찬 그런 날씨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런 날씨가 이어지는데 내일 아침에 다시 또 그쵸. 서울 같은 경우에 영하 7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동안 약간 포근한 날씨, 특히 주말 동안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윈터콧, 이 겨울 그런 그죠? 잠바들 다 집어넣고 다 빨고 했는데 다시 꺼내야 돼요. 맞아요. 약간 섭섭할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비 소식도 있고 그쵸. 눈 소식도 굉장히 곳곳에서 많이 네.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특히나 날씨 예보 항상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그렇다면 오늘 아침 리포트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우리 조영지님께서 서울시 마포구에서 6시 50분에 보내주셨는데요. 아, 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낮은 온도로 시작을 하긴 했죠. 그렇죠. 네, 그래도 다른 날 비해 저는 굉장히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네. 영지 씨가 항상 이렇게 춥게 느껴서. 맞아요. 추위를 맞아요. 너무 잘 타다 타시나 보니까. 그렇죠. 저도 한 새벽 4시쯤에 나왔는데요. 영하로 안 내려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영상권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는데요. 영지초님 좀 더 따뜻하게 입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멋진 사진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보여주세요. 네, 꼬마꼬마님께서 인천시 중구에서 7시 43분에 보내주셨는데요. 맛반님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안개가 짙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공항에서 어디로 이륙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안개 때문에 오늘 비행기가 잘 떴나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이런 날씨가 되면 불안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꼭 그러는데요. 잘 도착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네. 오늘 인천 같은 경우에도 안개가 좌우 꼈습니다. 그쵸. 시야가 거의 안 보일 정도죠. 맞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오후쯤에 점차 개일 날씨가 예상이 되니까요. 네, 도착하면 정말 좋은 그런 날씨를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춘 리포트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보여줘. 네, 꼬마꼬님께서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8시 9분에 보내주셨고요. 네. 좋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날씨가 좋아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제랑 네. 반대인 것 같은데요. 어제도 아침 시각에는 굉장히 회색빛 하늘만 보았는데요. 그쵸.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래도 틀린 모습이죠. 맞습니다. 네, 파란 하늘 보이기 때문에 그 색감이라도 보는 게 눈이 약간 시원한 느낌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날에도 자외선은 역시나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잊지 마세요. 네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보여주세요. 네, 과수원님께서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9시 44분에 보내주셨는데요. 구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구름이 이렇게 잔뜩 껴있는 모습을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우울하네요.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오늘 충청남도 아산시에는 또 이렇게 구름이 있다 보니까 네. 오후 들어서 날씨가 어떻게 또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과수원님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유찍님께서 경기도 가평에서 10시 11분에 보내주셨는데요. 네. 놀러 왔다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좋겠다. 하루밖에 안 되는데 놀러 가셨어요. 너무 부럽네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네, 육직님은 정말 시간을 잘 맞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또 하늘 네. 모습을 보니까 안개도 거의 다 거치고 굉장히 그쵸. 밝은 하늘과 함께 이렇게 맞아요. 휴가를 네.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오늘 기온도 좀 포근한 그런 네. 기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유cik님 정말 마음껏 놀고 네, 다시 맞아요.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가평 같은 경우에는 그 펜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 가족끼리 놀러 가서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이렇게 바베큐도 많이들 구워 드시고 하더라고요. 네, 소리가 들리네요. 맞아요. 오늘 네. 같은 날씨 이렇게 하면 딱 좋겠죠? 네, 멋진 사진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인가요? 아니요. 날씨 알아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의 날씨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더뉴스 예보사 민경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웨더뉴스 예보사 김경입니다. 밤사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한 기압골로 인해 중서부 지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렸던 가운데 점차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전국의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근의 동서기압기의 흐름은 원활한데요. 점차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종일 맑은 하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으로는 동풍류가 강화되면서 오늘 밤부터 강원 영동 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점차 동해안 지역으로 강수구역이 확대되면서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을 비롯한 동부 산간 지역에도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강한 북서류를 타고 영하 30도 이하의 한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오늘 밤부터 전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의 기온이 영하권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고기압의 중심이 차츰 남쪽으로 이동하는 이 모레부터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봄으로 향하던 계절의 시계가 찬바람에 멈춰버린 듯한 화요일입니다. 흐렸던 오전과는 달리 차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는 곳이 많아지겠는데요. 저녁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추워지겠으니 외출하실 때는 두터운 옷차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밤부터 강원 영동을 시작으로 동해안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리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점차 맑은 날씨로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아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밤부터 눈이 내리겠고요. 한편 눈이 오기 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도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으니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내릴 눈의 양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8cm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경북 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1에서 5cm, 경남 동해안에서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만큼 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가 8도, 부산이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 분포 보이겠지만 차차 바람이 강해져 체감은 춥겠고요. 퇴근길에는 서울과 대전이 영하 1도, 대구가 3도 등으로 저녁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일 아침에는 반짝 강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전해상에서도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중부 전해상에서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져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에 해상에서도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 시행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동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구름의 바닥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 구름의 바닥이 흐려진다면 차츰 눈이 내린다는 신호인 만큼 다소 많은 눈이 내리는 곳에서는 제설 장비를 미리 갖추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전국적으로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모레인 목요일에는 차츰 흐려져 밤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중서부지방에 눈이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지금 금요일까지였죠. 그쵸. 눈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번 주 쭉 주말까지 아주 찬 공기가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네. 찬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하면서 그쵸. 체감 온도도 내려가고 또 내일 아침이면 전국이 영하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보다 더욱더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기 바랄게요. 네네. 그렇다면 오늘 날씨 포인트 간단하게 짚어봐야 되겠죠? 오늘 날씨 포인트! 짜잔! 네, 맑아지는 하늘 속에 속지 마세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네네. 두 번째는요? 네, 밤부터 동해안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눈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제설 장비 같은 거 챙겨 그쵸. 두시고 내일 아침에 운전하실 때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네네. 마지막으로는요? 네, 찬바람이 점차 강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녁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출발을 하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추운 날씨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방 안에 아니면 집 안에는 꼭 창문 끝에 그런 설이 아니면 맞아요. 뭔가 떠있는 약간 비가 내리는 듯한 그쵸, 그쵸. 그런 현상이 생기죠. 네네. 네, 잠시 후 저희가 2부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나와주세요. 날씨탑? 날씨탑. 네네. 네, 어느덧 달력의 날짜는 봄을 향해서 혼자 너무 잘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쵸?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직도 오늘까지는 춥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옷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또 내일 다시 한번 또 그렇죠. 이렇게 기온이 또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네. 계속적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아직도 집안에서는 이런 추운 날씨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철 우리 집에서 흔히 관측될 수 있는 현상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국 많이 네. 끓이면 그쵸. 이 맞아요. 그 정말 좋은 얘기예요. 창문, 그렇죠. 음. 창문 그 부엌 창문에 있는 게 굉장히 허옇게 돼가지고 굉장히 네. 물방울 말씀드린 맞습니다. 비가 오는 것처럼 안에가 그렇게 흐릿흐릿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유리창에서 송글송글 이슬처럼 그쵸. 맺고 또 주르르르 물이 흘러가는 게 바로 네네네. 결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우리의 몸은 이렇게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네. 날씨도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추운 날씨 때문에 우리의 유리창들은 그렇죠. 결로 현상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이런 유리창을 결로 현상으로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테마 큐큐. 결로 현상 원인과 대책. 네, 일단 겨울에는 춥다 보니까 난방을 자주 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푸니타 씨 같은 경우에는 LA에서 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난방 같은 거를 아마 한국에서 처음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난방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 더 알아봤고요. 특히 LA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런 사막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굉장히 춥고 또 봄까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출근하려고 하면 아침에 차가 서리가 내리기 그쵸, 때문에 맞아요. 긁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데요. 또 네. 역시나 집 안에도 그렇게 서리 아니면 이 결로가 나타나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집 안에서 유리창을 바라보면은 결로 현상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쵸. 따뜻한 집에서는 바깥을 바라볼 때 오늘 비가 오나 보다. 네, 또는 굉장히 맞아요. 추운가 보다. 그쵸.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결로 현상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실외로 노출된 차고 건조한 벽 혹은 유리창이 실내 덥고 비교적 습한 공기와 만나서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어서 맺히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진에 자세히 나오고 있죠. 네네. 이것이 바로 결로 현상이고 그 밑에 창문에 낀 때 같은 거는 결로 현상 때문에 생긴 곰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런 현상까지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창문뿐만 아니라 컵, 차가운 컵, 물컵, 맞아요. 얼음이 들어가면 이 컵 바깥에 약간 땀 나는 것처럼 그쵸, 그렇게 맞습니다. 줄줄줄 내리잖아요. 네, 우리가 냉장고에서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 같은 거 꺼내서 딱 보면은 그렇죠. 이게 또 송글송글 이슬 같은 게 맺혀 있고 그래요. 네네네. 쉽게 말해서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가 크기 그렇죠. 때문에 이러한 결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근데 결로 현상이 생기면은 어떠한 나쁜 영향을 주는지 또 알아봐야겠죠. 아까 또 곰팡이 또 네. 나올 때 했었잖아요. 그 외에도 어떠한 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집안 곳곳에 실내 곰팡이를 유발하고요. 각종 호흡기 질환 및 폐렴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일단, 곰팡이 정도 나타날지 몰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습한 나라에 가시면 이 습하기 때문에 이 월페이퍼 붙이는 거 그쵸.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처럼 또 겨울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서리 때문에 이 고류 뭐라고 그랬죠? 결로 때문에 네, 맞습니다. 곰팡이 생기면 또 몸에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곰팡이가 생기게 되면 뭐 호흡기 질환도 있고 네. 폐렴도 유발이 되고 또 피부염 그리고 아토피까지도 악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랑 친한 친구 중에서 네네. 이렇게 한국에 살다가 집에 자꾸 곰팡이가 맞아요. 생겨서 네네.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쵸. 막 호흡기 질환도 오고 해가지고 이사를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아이도 같이 생활을 하시면 더욱더 맞습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네, 유심히 찾아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로로 인한 물이 벽이나 유리를 타고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면은 가전제품,
또는 가구 같은 거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죠. 아주 피해를 많이 주는 주범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겨울철에 생기는 결로 현상을 예방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정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시켜줍니다.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는 게 좋은데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시간대에 외출을 하신다면은 네. 그냥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너무 늦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꼭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쵸. 환기를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샤워할 때도 그렇게 막 끼잖아요. 네. 그때도 샤워하기 전에 아니면 후에 살짝 열어놓으면 더욱더 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화장실에 굉장히 습기가 많으면 냄새가 나고 맞습니다. 곰팡이가 은근히 더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른 새벽이나 너무 늦은 밤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네. 실내 환기를 꼭 시켜주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두 번째로는 창문에 샴푸나 세제를 발라서 닦아줍니다. 오. 세제가 코팅제와 같은 역할을 해줘서 습기 제거에 굉장히 효과적이래요. 네, 그럼 샤워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발라줘도 되고 네. 또 샴푸 같은 거 다 쓰고 남는 게 맞아요, 밑에 맞아요. 조금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 쓰기 좀 그런데 이런 것도 또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내 식물은 유리창이나 벽면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시켜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많이 저희가 접해봤는데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제습기가 될 수도 그쵸, 있고 맞아요. 가습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천연 제품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러한 실내 식품 같은 것은 곳곳에 분산시켜 주시고 그렇죠. 모아두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그쵸. 해요. 하나는 뭐 화장실, 하나는 뭐 부엌, 맞습니다. 방 이렇게.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단열재를 보완하거나 단열 페인트 칠을 합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실게요. 네, 지나친 가습기 사용은 자제하고 실내 적정 온도를, 적정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시켜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또 좁은 공기에 제가 방 안에서 그 빨아놓은 걸레들 집어넣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쵸. 너무나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방이 정말 습한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너무 많은 양의 빨래를 집안에 널어두시면은 그게 또 결로로까지 이어질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치는 가습기 사용만으로도 또 결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가급적이면 실내 적정 습도도 40에서 60%로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다음으로는 실내 난방 온도를 최대한 낮추고 빨래 등을 실내에서 건조시키지 않습니다. 네. 일단 적정한 양은 괜찮은데 너무 많은 건 피해를 그쵸. 얻을 수가 있겠죠. 네네네. 네, 다음 보실게요. 다음으로는 빨래 등을 실내 건조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결로가 심한 창문이나 벽 쪽으로 제습기를 틀어줍니다. 보통 제습기는 우리가 여름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이러한 제습기를 또 겨울에 결로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습도 같은 거를 제거해 주니까요. 맞습니다. 결로- 필요할 때는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결로가 심한 곳은 제습기를 틀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구 및 가전제품은 벽이나 유리에서 10cm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맞아요.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안 하면 진짜로 아주 큰 곰팡이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도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왜냐면 그쵸. 가리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사하려고 하면 어허. 꺼내보니까요. 막 이만큼 큰 게 네,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공기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으로 너무 이렇게 벽이나 유리를 막아버리면은 또 네. 결로가 이렇게 떨어져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그쵸. 곰팡이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런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쵸. 가구 배치하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미 결로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겨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네,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방법이 있는데 보실게요. 네, 사과 식초와 베이킹 소다를 1대1 비율로 섞어주셔서 이 마른 걸레나 마른 수건으로 적신 다음에 이렇게 곰팡이를 닦아주시길 바랄게요. 네, 식초, 베이킹 소다는 어느 집에 꼭 맞아요. 필수 아이템. 꼭 필수 아이템이고 굉장히 인체에 해롭지도 그쵸. 않으면서도 네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천연 재료라고 할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그쵸. 이러한 재료들이 여러분 곰팡이를 또 깨끗하게 없앨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만약에 또 창틀에 이렇게 결로 때문에 곰팡이가 생겼다면은
그런 항상 마른 수건을 이렇게 닦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너무나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네. 저는 어떻게 할까 보기 흉하기 때문에 월페이퍼 한 번 더 깔아놨는데요. 약간 더 악화될 수가 있죠. 그렇죠. 또 그거 뚫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안 보이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결로가 생겨버리면 또 바로바로 마른 수건으로 네네. 닦아주시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셔야지 곰팡이를 미리미리 예방할 그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결로 보이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이런 습관을 길러주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네, 그리고 그 밖에도 뭐 바깥과 바로 통하는 외벽도 수시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는 그런 습관도 길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결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봄이 찾아올 텐데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좀 더 추울 거예요. 꽃샘추위도 그쵸. 있고 해서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결로를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날씨 톡 이슈 톡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오늘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Hi everyone, I'm Panita with your weather report. Happy gloomy Tuesday. We woke up to foggy and slippery grounds here in the capital area, and morning temperatures didn't seem to go too low as well. But as the afternoon rolls in, we'll see clear conditions with some cold air coming in for a shock. Now, as I said, we'll see the skies clear up for the majority of South Korea with a good dose of sunshine. However, eastern Gangwon will start to get some powder coming in the evening, and it doesn't necessarily seem like light snowflakes to fall. Now, these snow showers will continue till tomorrow, powdering down up to 8 centimeters for the northern parts of the east coast, including the northeastern mountains of North Gyeongsang, whereas the mid-coastline and Ulleungdo Island will get around 1 to 5 centimeters, going down further less than 1 centimeter for the south coastline of South Gyeongsang province. Now,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till some dry air alerts in effect in certain areas of Gangwon and Gyeongsang as well, so you might want to grab a bottle of water as you head out the door. As for temperatures, we'll see a slightly higher reading than yesterday with a maximum range starting from 4 to 12 degrees Celsius nationwide, but just know that the afternoon winds will make it seem a bit colder. And it seems temperatures will swoop down once again tomorrow, which means we have to take out our already washed winter coats out to keep us warm once again. So I hope you keep warm and stay safe. I'll see you tomorrow with your whether you like it or not. Bye-bye.
저희 3부 코너 써니콤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전해지는 리포트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리포트와 함께 그 나라에 대한 날씨, 문화 정보, 굉장히 다양한 이런 내용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이 코너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welcome back to our third and final segment. Today on the show, we're going to focus on 3 different countries, going to Japan, which is right next door, to Italy, and then going to Mexico. Long time no see to the South American countries. Let's dive right into our very first photo.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코너 나와주세요. Today's Sunnycom report. 네, 오늘 첫 번째 리포트 일본에서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네네. 아주 긴 나라이기 때문에 북쪽이랑 남쪽이랑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어느 곳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출발. 네, 일본 효고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네. 로코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진을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면은 로코산이 나올 거예요. 근데 구름 모양 자체로는 굉장히 뭔가를 내릴 듯한 그런 맞아요. 구름의 모양입니다. 네, 저희가 많이 짚어봐는 그런 네. 구름인 것 같은데요. Every time we get a cloud like this, we know for sure that it's gonna be rain or snow coming down from it. As you can see, it's got a lot of gray coloring, a bit of white and a little bit of a blue skies hidden there. But it is a beautiful picture nonetheless sent by ID named Joan R. from Amagasaki in Hyogo in Japan. This photo was sent on Sunday right around 3:20 p.m. So let's dive right into the full-size picture. 전체 화면 나와주세요. Oh yeah. 정말. Where's the mountain? 그러게요. 이렇게 지금 로코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로코산이 이렇게 딱 보이고 있는데 이 구름이 꼬리를 만드는 맞아요.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쵸? 맞습니다. This, of course, is a cumulonimbus cloud, but it doesn't look a bit different because usually it's quite heavy and you can't really tell the difference between heaven and earth because it's completely gray and it seems like the city and the clouds are connected. But here, you can definitely see a little tail-like feature on the right. And this, of course, is called virga. So basically, a virga is we all actually know it without, we all seen it without knowing what it actually is. It's the rain that evaporates right before it hits the ground. So as you can see a space right in between the city and the clouds. 네, 굉장히 구름과 이 도시의 간격이 좁아 맞아요.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날이었죠? 네네네. 이날 산발적으로 눈발이 흘렸다고 해요. 네, beautiful picture. I feel like I've seen it before, but again, never really paid attention, and that's the reason why we can be a bit more thankful and appreciated photos that you guys have sent for us. Now, for those of you guys who don't know, precipitation-generating clouds are called nimbus. The cumulonimbus are the most dynamic and storm-producing clouds in Korean, as we call Cheongnan-un. From a distance, it looks like a cauliflower, but certain times it looks a bit hazy and not really a clear shape. 네. 맞습니다. 정라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랑 눈을 내리기도 한데요. 이렇게 모양이 딱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흐릿흐릿한 모양이 많죠. 맞습니다. 어쩔 때는 뚜렷하기도 한데 어쩔 때는 이렇게 희미해지는데요. For this, some background information on Amagasaki, Hyogo in Japan. I actually didn't know. It's an actual industrial city founded in 1916. So this year it's the 100th anniversary when the city was born. 네. 네, 이 아마가사키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랑 굉장히 가까운 공업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970년대에는 대기 오염으로 유명했던 곳이래요. 네. 네, 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또 이런 도시도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예전부터 그렇게 발달됐다 보니까 또 많이 오염이 됐기도 했겠죠. 그렇죠. 네, 멋진 사진 존 R님께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유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에서 도착한 리포트인데요. 볼라냐라는 지역에서 도착했습니다. 이 볼로냐, 그쵸. 볼로냐죠. 볼로냐 같은 네. 경우에는 이태리 레스토랑 가면은 이러한 이름과 흡사한 파스타가 있어요. 그쵸. Bolognese pasta or 맞아요, bologna, 맞아요. things like that. That's the type that we just keep thinking about. But of course, it's a city in Italy, Bologna. Let's take a trip. 네, 출발. 네, 나와주세요. 네,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Goodbye rain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비가 내렸다가 이제 그친 모양이에요. 지금 구름과 함께 이렇게 석양이 물들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 신기한 게
구름이 있는 쪽만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게 Yeah, well, that's 너무 the thing. 예뻐요. If there 그쵸? weren't any clouds, you wouldn't be able to see these types of colors. 이 구름이 있어서 이런 색깔이 나기 맞아요. 때문에 더 진해 보이죠. 그쵸. 더 특이하고 더 유니크한 그런 색감인 것 같습니다. Goodbye rain indeed. If you take a look at the forecast, there was a bit of rain showers in the early morning to dawn, so I feel like there is a little bit of leftover clouds that we're taking a look at. This photo was sent on the 20th, which was this past Saturday, right around 6:12 p.m. Taking a look at the forecast, 3 to 13 degrees Celsius. 네, 네. 정말 쌀쌀한 그런 날씨. 아하, 네, 3도에서 13도 정도 이렇게 날씨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쵸. 네, 전차 화면을 통해서 어떤 곳인지 만나볼게요. 정말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계신 것 같아요. 운전을 하시면서. Yeah, but the 그쵸? one thing that I'm kind of, I guess, disappointed about is you think taking a picture in Bologna, Italy, you'll see like the beautiful masterpieces of architecture, but this is 맞아요. like on the freeway where it could be anywhere else around the world, but it still is a wonderful picture.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for Sarah taking the picture for us.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 도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아니면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It's called the University of Bologna. Now, nobody knows when exactly it was built, but people say around 1088. 1088년. 맞아요. 네. 아무래도 그때는 그쵸. 이태리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다 보니까 Yeah. 그 당시에 생겨났던 대학교가 아직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Yes, it is the oldest and the Oh. first in the world, people say. Also, Bologna is the largest and capital city of Emilia-Romagna in that region, and famous for their towers, their long, tall pillars, gateways. It's a beautiful area. If you're online anywhere, if you've got a computer near you, look up Bologna and you'll see wondrous architecture. 네, 맞아요. 굉장히 문화도시이기도 하고 2000년에는 유럽 문화 수도로 지정이 되기도 했었대요. 그리고 일반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어려운 이 볼로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요리의 수도, 또한 뚱보들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와. 합니다. 보통 이런 파스타, 피자 하면은 야. 이태리 음식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이태리에서도 정말 요리로 대가들이 많은 요리도 유명한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Yeah, I feel like nowadays a lot of people start traveling not only for the view or the cityscapes 그렇죠. and 요즘은 landscapes. 먹으러 많이들 Yes, 여행을 exactly. 가죠. People have food tours. They Uh-huh. especially look up restaurants from around the world, touring which areas is most famous that the local people may only know, or famous for their movie sites because some places are featured in movies as well. 맞아요. 네, 정말 먹고 싶은. 아하. 네. 네, 이 지역에서 정말 가장 유명한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볼로냐 지역이잖아요. 네. 볼로네제 스파게티, 볼로네제 볼로네즈. 스파게티라고 불리는 미트볼 스파게티가 가장 맛있고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만약에 가신다면은 이 스파게티도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네, 멋진 사진 세라님께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리포트 만나볼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Of course, Mexico is another country that is famous for their wonderful, refried beans, guacamole, tacos, burritos, enchiladas, anything you think of. I mean, it's just amazing down there. Never been. Central America we are going to. This area is Leon in Mexico from ID name Hello. Hey, Chinun, looks like it's a sun setting a picture, reminding us of Adele. Let's take a look at the full-size picture. 네, 멕시코 레온에서 도착한 리포트인데요. 헬로우님께서 해질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선셋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저녁 6시 48분의 리포트예요. 함께 보실게요. Oh, wow. These 이게 birds. 뭐예요? Wow. Reminds me of the Alfred Hitchcock movie, Birds. It was a bit kind of scary. And that's the thing, though. When you see just one bird, you think, oh, so cute. And you think of a flock like this coming towards you. Could be a bit scary. 맞아요. 그러니까 새가 좀 무리지어서 자그맣게 이렇게 날아다니면 귀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정말 큰 무리로 다니면 무슨 일이 무서워요. 일어날까? 막 이런 Yeah. 상상을 하기도 하죠. 맞아요. To give you guys some background of where Leon, Mexico is, or what kind of city it is located in the state of Guanajuato, the fifth largest city in Mexico. People say that it has a humid, subtropical kind of climate, maybe towards semi-arid climate. Now, if you take a look at this day's forecast, it was around 5 to 29 degrees Celsius.
So it started in the winter, I guess temperatures shot right up to summer. A big temperature gap indeed. Even if you take a look at the humidity levels, 8% was midday. Oh. That's super dry. Then of course early morning shot up to 87%. So it definitely is a pretty big fluctuation in temperatures and 그러게요. humidity as well. 네, 보니까 하루만 해도 기온과 습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그쵸. 합니다. 아침이라고 말씀하셨죠? 아침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8%였는데 네네네. 아까 오후에는 몇 %라고 그랬죠? 아, 오후 반대쪽으로 어. 오후에는 8%고요. early 새벽, 이 새벽쯤에 87%. 어머, 그렇죠. 습도의 차이도 Oh my 정말 God. 사막과 네네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습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계곡에 위치해 있대요. 그래서 공기의 흐림이 갇힌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공기가 굉장히 많이 오염됐다. Yeah. 라고 설명을 받기도 했었대요. Well, you could take a look at the photo. It seems like there still is a bit of leftover pollution. If you take a look at the forecast, they said it was clear skies, but it still looks a bit hazy. 아, 맞아요. 네. 네, 저희 다음 또 리포트 하나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열기구 축제가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장면 또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네. Can't imagine having a hot air balloon festival. It's a wondrous sight to have. Definitely have to be clear night for this. You never want to have rain or snow coming in this type of festival. Thankfully, it doesn't really snow in this area, so obviously they'll have it here. International Balloon Festival. For this year, it goes on from November 18th to the 21st, 2016. So it is, I guess, an autumn festival that they have there. 네, 맞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열기구 Yeah, 축제라고 right. 합니다. 멕시코 Fiesta del Globo라는 네.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열기구 축제인데요. 매년 11월에 열린다고 해요. 그렇죠. 네, 정말 아름답고 또 멋진 광경이 펼쳐지고 있네요. 멋진 리포트 Yeah. 감사합니다. Full of color, full of music. Thank you very much for taking those pictures and sending them to us. 네, 지금까지 Today's Sunny Com Report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오늘의 날씨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잊어버릴까봐 오늘 날씨 포인트! 짜잔! 네, 오늘 맑아지는 하늘에 속지 마세요. 저녁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또 찬바람도 쌩쌩 붑니다. 체감 온도도 더 내려지고요. 내일 아침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영하권으로 출발하니까요.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밤부터 동해안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미리미리 제설 장비 같은 거 꺼내두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바람이 점차 강해집니다. 이 점들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아직 추운 날씨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샤워하기 후 결로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환기시켜서 조금씩이라도 환기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눈 소식도 비 소식도 많으니까요. 네. 항상 저희 웨더뉴스와 함께 날씨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